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암 예방을 위해 항암식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30년간 줄곧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였던 암. 이 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에도 항암 성분이 포함된 항암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 항암 달걀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이 업체를 찾아가 항암 달걀에 대해 알아보자. 네, 암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2003년도 설립하여 천년 추출물로부터 항암제를 개발하여 항암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항암제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주요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항암김치, 항암두부, 항암 막걸리 등 많은 항암식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은 항암 달걀입니다. 항암 달걀은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항암제인 BLC를 60일간 닭에게 먹여서 얻어낸 기능성 달걀입니다. 이런 기능성 달걀인 BLC 항암 달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 BLC 항암 달걀은 천연 식용식물에서 추출한 그 BLC 원액을 그 산란계 닭에 먹여서 생산한 계란입니다. BLC는 모자반으로 불리는 갈조식물 모자반목 모자반과 바닷말을 열수 추출법으로 1시간 반 가열하여 제조한 물질을 말하는데 그럼 이 달걀의 효과는 어떨까? BLC 달걀은 일반 달걀이 갖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간 기능과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직접 양계장을 찾아가 어떻게 항암 달걀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네, 제가 이 양계장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이 닭들도 많고 냄새도 심하고요. 네. 특히 이 달걀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 항암 달걀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효능이라 하면은 네. 우리가 보면은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닭이 보통 보면은 하루에 180ml 그러니까 보면 0.18리터 갖다가 여기 보십시오.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물을 모이를 먹고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 속에는 항암 식품에 해당하는 천연식물을 갖다가 여기를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닭은 이걸 먹고 나서 모든 계란 속에 우리가 천연 재료로도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효과가 먹고 나면은 암 환자라든가 모든 걸 가서 나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달걀이 바로 예. 항암 달걀이다 이 예, 말씀이죠? 예, 그렇죠. 항암 달걀의 생산 방법은 생후 20주 미만의 금계가 1일 섭취하는 음용수 0.18리터에 가장 효과적인 고농도의 BLACD 항암제 원액을 혼합하여 음용시킨다. 30에서 60일이 지나면 닭의 전체 세포 조직에 BLACD 항암제가 농축되는데 이러한 닭은 고농도의 BLACD 항암제를 함유한 항암 항균 계란을 산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참 많은 어떤 시간과 어떤 열정을 갖고 이렇게 개발해 놓고 나서도 어떤 홍보 차원에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좋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하는 이런 바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을 억제시키는 식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이 업체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앞으로는 천연식물 추출액을 이용한 대체의학으로 개발된 항암 달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모든 암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항암 계란이라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오늘 둘러봤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업 아닐까요? 요즘 커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이드 메뉴를 특화한 카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메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멀티형 카페가 새로운 문화 코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다. 지금부터 도심 속의 휴식 공간, 건강을 생각하는 그곳에서 웰빙 티타임을 즐겨보도록 하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낸다는 거는 좀 무리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느끼고 좋으니까 소비자들도 안 괜찮겠나 그래가지고 이걸 대중화시킨다고 해봐봤어요. 근데 자욕은 다 누구나 좋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욕과 이게 편안한 공간과 그리고 사진을 넣어서 따로 문화생활을 안 해도 볼 수가 있고, 옆에서 다시 이제 네일아트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의 기능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웰빙 카페인 이곳의 메뉴에 대해 들어보자. 저희는 자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즐 커피와 같이 마실 수가 있는데, 보통 자욕을 하게 되면은 자훈이라고 해가지고 쑥 이리 냄새가 나고 하니까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자욕을 하게 되면은 굳이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게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즐 커피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카페인 중독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티소라든지 이런 제품들 자체가 커진다 몸에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차로 만들어서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손님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자연을 담은 웰빙차, 그리고 건강을 충족시키는 좌욕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자. 체리버드라고 그래가지고 야생 조류가 먹고 배설하는 것을 농부들이 주워가지고 씻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2번 우려서 한 번 드시고 그러면은 깊은 향을 느낄 수가 있고요. 2번째는 또 2번 우려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또 한 번 더 우려내면은 구수한 숭늉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좌욕하는 건가요? 네, 자욕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은 일반 소금이 아니고 천일염으로 대나무에서 10번 구워낸 소금이에요. 소금하고 향토하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열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효능이 조금 더 극대화되죠.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일명 배찜질이라고 그러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배가 따뜻하니까는 아무래도 복부 비만이 덜 나오게 되고 또 내가 배가 장이 움직이게 되니까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웰빙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서는 좋은 흙으로 빚은 생활자기 또한 전시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반응을 들어보자. 오기 쉽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공간도 괜찮고 그 회의하기도 좋고 또 자유까지 하니까 땀도 좀 나고 건강도 도움이 되고 커피도 맛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먹으면서 분위기도 좋으니까 회의도 잘 진행되고 일석이조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방 자욕은 여러 번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금 자욕도 굉장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웰빙 시대에 맞는 그런 카페라서 참 좋고 모임이 있을 때나 이렇게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숲속을 걷는 듯 목재로 이루어진 상쾌한 인테리어. 피로와 스트레스의 연속인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 힐링 여행을 떠나게 해주는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자. 누구나 쉽게 와서 다가갈 수 있는 거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요. 또 제품에도 좀 더 다양화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더 개발할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릇 종류도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주에서 같이 도자기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시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소문이 남으로써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제품들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찾아낸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요, 건강한 빵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다른 빵과 맛도 건강도 다른 그 이유,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되는 빵. 그리고 맛있는 빵.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빵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천연 발효빵이 소리 소문 없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효모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보자. 사실 빵이 맛은 있지만 건강에도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몸에도 좋은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빵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봤습니다.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토종 천연 발효종과 최상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유기농 및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서초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 화학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빵을 못 찾아서 고민 끝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 효모빵은 다른 일반 빵과의 맛의 차이는 어떨까? 무균실에서 정제된 토종 발효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에서 쓰고 있는 발효종보다 덜 시큼하며 풍미와 식감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기능이 강력한 나스바르톨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도 좋은 효모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저는 이 효모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에서 직접 뽑은 효모입니다. 천연종이라기보다는 야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야생이라고 하면은 정말 자연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발효 능력이나 이런 것이 실험실에 있는 효모에 비해서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는 점포 관리도 독특하게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베이커리는요, QSC 점수제에서 퀄리티, 제품, 서비스, 클린, 청식 청결까지 자체 점수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도 개선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목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모든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 매장을 찾아가 보았다. 오픈 주방으로 매장 안에서도 주방에서 빵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재료들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들어보자. 저희가 밀가루하고 설탕, 빵에 들어간 주재료 밀가루, 설탕, 그리고 우유라든지 두유, 또 저희가 두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모두 유기농을 사용해서 최상의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금도 지금 저희가 3년 된 숙성된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효모빵을 먹어본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빵을 먹으면 항상 시크름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빵을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속이 굉장히 편하네요. 저는 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좀 단팥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있어요. 여기 단팥빵은 그 단팥의 팥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안에 호두가 들어있는데 호두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빵집은 그냥 호두만 들어있다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호두의 맛의 이런 고소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용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여기 굉장히 자주 이용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이 효모빵을 이 업체에서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매주 4번씩 기부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업체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저희 베이커리는 임산부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천연 효모 건강빵을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제과제빵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보급하여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한편 기부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향후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조명은 어려운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조명과 조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줌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또 불필요하게 전력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술력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해가 갈수록 전기료가 오르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절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 없는 조명과 조도를 제어해줌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보았다. 저희 회사는 최근 블랙아웃 사태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조명 조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경제적 이득 또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작업 환경은 적절하고 균일한 조도를 원합니다. 저희 자동 조명 조도 제어 시스템은 이러한 두 가지를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규격인 KSA 3011의 표준 조도를 적용할 때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한 밝기를 유지함으로써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인정을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특허와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에 설치되는 작업장마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품의 특징에 대해 들어보자. 기존 제품은 제어기마다 1대1의 하드웨어성 제어를 하거나 사람의 존재 여부를 인식해 릴레이 타임을 통한 온오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PC 한 대로 여러 개의 배전과 조명 조절 제어기, 조명을 한꺼번에 통합 제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배전반에 제어 시스템 연결해 밝기 비율을 3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 제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장의 실내 등이라든지 또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 등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절 기능을 하나 더 첨가하시면은 단순하게 교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2 국제 자동화 정밀기기전이 열리고 있는 박람회 현장. 이 업체에서도 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박람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행사는 2012 국제 자동화 정밀기기전이고요. 저희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 우수한 제품을 좀 더 많은 바이어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응이 어떠세요? 저희 제품을 접하신 분들이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 그리고 비싸지는 전기요금 때문에 일단 관심도와 호응도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단 설치비가 저렴하고 관리가 편안하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박람회를 통해 좀 더 알림으로써 심각한 전력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픈 많은 업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소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예, 여기 한 시스템으로다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면 전력 소모라든지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 라인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 너무 이제 국가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회사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절전을 시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하고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외부의 조도와 연계해 최적의 실내 조도 자동 제공하고 한 대의 PC로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도 조절이 가능한 초기 기업으로서 효율 최적화된 특허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구성을 키워나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시장성을 넓혀나감으로 인해 본 글로벌 컴퍼니가 될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
사회에서는 기계가 없는 생활이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중에서도 금융기계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계 안에 들어가는 롤러들,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기계가 인간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금융기기는 정확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금융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보자. 부품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93년에 창업하여 금융기기로나 산업용 롤러, 일반 LCD 쪽 그런 분야의 정밀부품 롤러 쪽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기기에 들어가는 롤러들, 대표님의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쟁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정밀부품 롤러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세월만큼 우리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지금은 업체에서 인정받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지폐 롤러 부품을 65%나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런 시장 점유율이 가능했던 비결은 무엇일까? 글쎄요,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기 이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하지 않는 어떤 스펙이 있어도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많이 꾸준하게 계속 공급하고 원가 정각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오늘의 65%라는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업체에 알아보자. 초창기에는 금융기기 ATM기를 제외한 주변기기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ATM기까지 해서 지금은 많은 시장을 영위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품에 대한 걸 보면은 뭐 지폐개수기, 그 다음에 압인기, 그 다음에 통장정리기, 그 다음에 순번대기기, 또 뭐 채권 발행기,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주변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롤러가 있는데 그 롤러가 많은 돈을 식기적으로 부딪혀서 돌아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의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될까? 제품이 원자재가 저희들 해서 입고가 됐을 때부터 출고까지 제품 하나하나 입고가 되면 저희들은 이제 QC에서 전수검사를 30%는 40%를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1차 검사요. 1차 검수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 어떤 프로테지를 몇 프로 갖고 있는데 그 이하가 나온다든가 만약에 이하가 나오면은 통과,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지만 그 이하를 넘었을 적에는 전량 반품을 시키고 또 그 공정이 지나서 차기 공정으로 넘어갔을 적에도 한 번쯤 다시 작업자들이 한번 검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네요.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을 직접 찾아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다.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금융 자동화 기기가 지금도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스템이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자동화 기기가 더 많이 보급돼서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어떤 지금 단계니까 더 많은 시장이 개척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시장까지 더 많은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업체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정밀 소형 롤러 부품으로 지금 또 국내 시장에 많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